먼저 바흐무트 전황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우크라이나 전황은 거의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공세적인 자세로 나온 것 같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물리치면서 조금씩 전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바흐무트 전선에서는 12월 10일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북쪽 솔레다르 남쪽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N03 하이웨이 다리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이 다리를 건너 북쪽 방향에서 바흐무트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바흐무트 철수를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12월 12일 현재 오피트네 마을과 바흐무트의 남동쪽 외곽에서 격렬한 시가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완전히 철수했다는 소문이 소설미디어에 돌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부 부대가 재보급을 위해 도시에서 잠시 철수했지만 나머지 수비대는 여전히 방어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전투 경험이 부족한 예비군을 보충해오고 있는 반면 러시아군은 거의 모두가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로 점점 더 구성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이 징집된 러시아 병사들은 주로 북쪽 리만 전선에 배치시켜 전투 경험을 축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진한 전우회를 느끼게 해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측의 정찰 유보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 참호에 숨어있는 다른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민간인 픽업 트럭으로 참호 속에 숨어있는 병사들을 픽업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러시아의 폭격으로 픽업 트럭이 폭격을 맞은 모양입니다. 운전사가 급히 차량 밖으로 나왔지만 부상으로 인해 걷지를 못하고 기어서 참호 방향으로 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동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바라보다가 한 병사가 뛰어가 포복으로 참호 속으로 끌고 오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한 전우회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저들의 절망감, 두려움,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장면 같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다른 현실에서 일어났어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격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양한 유라시아 송유관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할린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사할린 이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일본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PO 송유관입니다. 이 ESPO 송유관은 러시아의 테이셰트에서 시작하여 코즈미노의 태평양 터미널로 석유를 보내는 파이프라인과 중국 본토로 향하는 중국 북동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북동부 파이프라인은 중국 본토로 운송되는 석유의 80%를 담당합니다. 게다가 중국이 현재 러시아산 원유 매입 가격은 배럴당 63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파이프라인 전쟁이라고 하여도 결코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역시 시리아 전쟁도 카타르 터키 가스라인의 시리아 영토 통과를 위한 미국의 요구를 시리아가 거절하였기 때문에 시리아에 대한 대리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는 점점 더 아시아로 집중함으로써 미국의 가격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유럽은 고립되면서 더 비싼 미국 원유와 가스에 의존하게 되고 미국은 이로 인한 수확물을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에 주의해야 할 스테이블 코인인 USDT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총 시가총액 2,300억 달러인 3개의 대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약 14%에 해당합니다. 더티 버블 미디어에 따르면
이 스테이블 코인 중 테더가 발행한 USDT는 투자에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은 게임 세상에서 게임머니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캐나다 거래소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에 캐나다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팔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면 직접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현금 인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원화를 인출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 판매 금액만큼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이것을 캐나다 거래소로 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다시 살 수 있고 캐나다 달러로 인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편리함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가능성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수량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발행 금액만큼 실제 현금 달러 상당액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USD 코인이 발행하는 USDC와 바이낸스 USD가 발행하는 BUSD는 발행 금액만큼의 실제 현금 달러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테더가 발행하는 USDT는 발행 금액만큼의 현금 상당액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USDT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일시에 현금 상환을 요구하면 FTX와 같은 부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USDT 투자에 주의해야 할 이유는 현재 대차대조표상 보유하는 현금 보유 비율은 약 67%이라는 것입니다. 테더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 대차대조표에서 제가 동그라미를 친 두 개의 항목만 현금 상당액에 해당합니다. 현금 상당액은 실제 은행에 보유한 현금과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만 원칙적으로 현금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테더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 상당액은 총 발행 금액인 약 68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약 400억 달러와 현금 60억 달러의 현금 상당액만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차대조표상의 다른 항목이 왜 현금 상당액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주석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USDT를 발행한 테더는 몇 건의 허위 공시 때문에 미국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더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동일한 사람들이 테더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간의 관계는 FTX 거래소와 알라메다 리서치 간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FTX 파산 이후 많은 소위 거액 투자자인 고래들이 자신들의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거래소로부터 대량으로 인출하여 개인 주소로 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